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무엇일까? 실제로 거래되지는 않았지만 거래가 되면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될 만한 그림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세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라는 이 그림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이 그림이 얼마냐고 추정가는 여러분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나온 추정가는 바로 이 가격입니다. 500억 유로입니다. 유로화. 이게 프랑스에서 주장한 거예요. 한 사람이. 내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60조 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정 지출이 되게 많아서 국가 채무가 높아지잖아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프랑스도 고민이 많은데 그럴 게 아니라 뭘 팔자? 모나리자를 팔자는 거예요. 모나리자를 팔면 60조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국민 재난 기본소득 지원한 거 좀 있었잖아요. 60조 원이면 그거 한 서너 번 더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아지지 않으세요? 차라리 이 그림 팔자는 거예요. 글쎄요. 이건 물론 하나의 아이디어였지만 이 작품이 정말 마켓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프랑스가 망하면 나올 거예요. 지금은 누구 재산이에요? 프랑스 정부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실제로 미술에 거래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냥 하나의 주장이지만 흥미로운 거예요. 얼마라는 거예요? 60조 원입니다. 60조 원. 가슴이 철렁하는. 예. 과연 모나리자는 그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모나리자와 관계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60조 원이나 되는 그림이 도난당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아니 진짜요? 이때는 이만큼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1911년 어느 날 이 작품이 깝쪽같이 사라졌어요. 그때 사라진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처럼 독립적으로 전시된 게 아니라 여러 작품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나리자를 막상 보신 분들이 대충 하는 말이 깜짝 하는 말이 뭐냐면 뭐 이렇게 작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때 없어질 때도 모나리자가 비싸서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작품을 훔친 사람이 상대적으로 이 그림이 어떻다는 거예요? 작으니까 가지고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지금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을 때 도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도난당한 사건이 세상에 굉장히 크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론이 그 당시에 막 활성화됐고요. 신문이 10만 부, 20만 부, 30만 부씩 배포되던 그런 시기에 바로 딱 맞춰서 어떻게 보면 모나리자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파리 그 당시 신문 일면 탑에 어느 작품이 실리기 시작한 거예요? 모나리자의 작품이 루브르에서 없어지다. 이게 정부를 비판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정부의 무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신문에 거의 한 달, 두 달 이상 계속 일면 탑으로 도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서 어떤 작품이 유명하게 된 거예요? 모나리자는 누구든지 아는, 이런 걸 이제 영어로는 하우스홀드 네임이라고 하는데 누구든지 아는 그런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뭐 전 세계 그 당시에 유럽 세계들은 이 모나리자 작품을 누가 훔쳐갔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심층 취재하는 기사를 올렸고요. 지금 누군가 훔쳐가는 장면을 상상해서 그린 이런 신문도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나리자의 그 전설은 여기서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난을 당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타 사람들이 잊혀졌을 때쯤 다시 발견이 됩니다. 2년 있다가 모나리자가 다시 발견이 돼요. 그래서 또 한 번
신문의 탑으로 나오게 됩니다. 사라진 모나리아 다시 되찾다. 이게 된 것이죠. 예, 두 번 유명해진 거예요. 잃어버려서 유명해지고 다시 찾아서 유명해지는 그런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다시 찾은 모습인데요. 이러면서 모나리자는 사람들의 머리에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나리자는 이것 덕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사람이 훔친 겁니다. 빈첸조 페루자, 이탈리아 사람인데 모나리자를 훔쳤다가 발각이 되고 나서 뭐라고 둘러댔냐면 이 작품은 원래 이탈리아 것이다. 나는 이 작품이 원래 있었던 곳으로 이 작품을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루브르 미술관에 일하던 사람으로 진짜 잡범에 불과해요. 옷에다가 이렇게 아마 긴 가운 밑에다 숨겨서 작품을 훔쳤고요. 이 작품을 팔려다가 발각이 돼서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절도의 범죄를 행한 게 사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뭘 잘한 거예요? 소위 민족주의 코드를 이용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탈리아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우리 이탈리아인이 남긴 위대한 작품이 왜 프랑스에 있어? 이러면서 분노하게 된 거죠. 물론 이 작품은 정당하게 프랑스로 넘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고요. 결국 이것을 아는 이탈리아 정부는 이 작품을 다시 어디에다 돌려줘요? 프랑스에다 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돌려주는 과정에서 역에다가 들렸을 때마다 축제적인 퍼레이드도 하고 특별 전시도 하고 이러면서 이 작품의 가치를 계속 올려주는 그런 행사를 하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지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는 정말 유명한 작품이 되었던 겁니다. 궁금한 거는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만큼 죄를 때문에 옥살이를 했을까요? 운이 좋아서 굉장히 짧게 비교적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징역형을 아마 1년 정도 받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마 그의 핑계가 조금 효과가 있었던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콘크리트 벽에다가 유리, 그것도 아주 방탄 유리 안에다가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다가가지도 못하게 바리케이트를 쳐놔갖고 멀리서 인증 사진을 조심스럽게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작품, 그런 신비의 베일에 쌓인 작품이 모나리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